두 번째, 제가 지금 올해부터 좀 활용하고 있는 타임박스입니다. 이 타임박스가 참 유용해요.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간을 관리해주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단골 질문으로 물어보시는 게, 변호사님, 로펌도 운영을 하시고 또 기업 강의도 하시고 또 유튜브 촬영도 하시고 또 스타트업 투자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연말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죠? DNA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고,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다른데, 그 모든 다름의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진 단 하나의 자원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우리가 성공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행과 실패의 길로 나아가느냐, 이 가장 결정적인 기준점이 되는 게 저는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저는 시간을 좀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매니지먼트 하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할 때, 변호사들이 시간 관리할 때 좀 활용하는 그런 물건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강렬한 이 커버 페이지. 그 색깔이 너무 강렬하죠. 집중력이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이제 딱 펼쳐 들었을 때는 뭐 뻔한 이야기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책이 생각보다 흡입력이 있고 내용도 좋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좀 건진 그 문장들을 먼저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이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평균 핸드폰 스크린 타임은 3시간 15분이다. 미국인들 기준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시간을 다 재보니까 하루에 3시간 15분 동안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거의 200분을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평균 24시간 동안 핸드폰을 몇 번 만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평균 핸드폰을 하루에 몇 번 만질까요? 2617번 만집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24시간 동안 우리는 핸드폰을 몇 번 만진다? 2617번 만집니다. 세 번째, 집중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이 말도 좀 인상적이죠, 여러분들. 집중력은 무한히 솟아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균 3분에 1번꼴로 주의가 분산된다. 여러분들, 3분 동안 여러분들 뭔가 집중해서 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3분 정도 하면 여러분들 카톡 다시 보시죠. 그죠? 요즘 영상 볼 때도 유튜브 3분 이상 절대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다른 영상으로 지금 넘어가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평균 시간이, 시청 시간이 10분씩 되는 영상은 정말로 고퀄리티 영상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평균 3분에 1번꼴로 주의가 분산된다. 이렇게 주의 분산에 따른 전환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더 느리고, 더 실수하고, 덜 창의적이고, 자신이 하는 일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안타깝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3분에 1번꼴로 계속 무엇인가의 집중력을 잃고, 한 번 집중력을 잃고 나면 거기에서 또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오리건 대학의 마이클 포스터 교수는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가 방해를 받을 경우 전과 같은 집중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데 평균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들, 하나의 이슈를 골몰하다가 다른 부분으로 이제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집중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환 비용이 몇 분이 걸린다? 23분이 걸린다.
한번 집중력을 잃으면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무려 23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사무직 직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평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단 1시간도 되지 않는다. 이 5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먼저 전제로 하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핸드폰 스크린 타임은 3시간 15분. 두 번째, 하루에 우리는 2617번 핸드폰 만진다. 세 번째, 우리는 평균 3분에 1번꼴로 주의가 산만해진다. 네 번째, 한 번 산만해지면 다시 집중하는데 23분이 걸린다. 다섯 번째, 우리는 24시간 중에 단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과연 이런 집중력 저하의 시대,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는 지금 사실 병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병의 근원은 핸드폰입니다. 우리가 이 스크린 타임이 3시간 15분이라고 하는데 그 3시간 15분 중에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데 이제 시간 다 뺏기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시간을 뺏어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더 강렬하고 더 뾰족하게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알림을 걸고요. 친구가 좋아요 누르면 알림, 그죠? 친구가 나 태깅해도 알림, 무슨 새로운 포스팅이 와도 알림, 카카오톡에 선물하기 와도 알림, 그죠? 이 알림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가 산만해져야만 글로벌 기업들, 특히 SNS 기업들, 특히 비즈니스를 앱으로, 모바일로 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죠. 그죠? 자, 이 집중력 대저하의 시기에 우리는 과연 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특히 변호사의 시간을 관리해주는 물건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변호사가 다 같은 물건을 쓰는 건 전혀 아니고요. 류지연 변호사가 쓰는 그런 물건들을 3가지 정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분 규칙을 따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3분 안에 주의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3분도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분 정도는 집중을 하고 나서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유튜브나를 확인하는 이 10분부터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알람 시계를 활용을 합니다. 이 알람 시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뭐 알람 시계, 타이머 시계도 좋고 아니면 모래시계도 좋아요. 10분짜리, 15분짜리 모래시계. 근데 핸드폰은 말고요. 핸드폰은 그 시계 설정하고 그거 보면서 또 카카오톡 확인하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핸드폰은 잠시 내려두고요. 아날로그 시계 또는 여러분들 이 타이머 시계 또는 모래시계도 좋고요. 그런 거를 책상 앞에 갖다 두고 요 10분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딴짓을 하지 않고 내가 하던 것에 집중한다. 요거를 먼저 우리가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법칙.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분이 조금 익숙해지면 15분의 법칙. 조금 익숙해지면 20분의 법칙. 조금 익숙해지면 30분의 법칙. 이렇게 조금 더 호흡을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 달리기를 하는 거랑 똑같죠? 처음에 뛸 때는 여러분들 3km만 뛰어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5km, 익숙해지면 7km, 익숙해지면 10km, 익숙해지면 하프 마라톤, 익숙해지면 42.1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호사들이 활용하는 물건 뭐예요? 타이머 시계. 그래서 시계를 먼저 잘 활용한다. 핸드폰 시계 말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지금 올해부터 좀 활용하고 있는 타임박스입니다. 이 타임박스가 참 유용해요. 매일매일 쓰고 매일 찢어서 제 사무실 이 모니터에 이렇게 딱 붙여두고 보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타임박스 플래너는요,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3가지. 하루에 가장 우선순위 일단 3가지를 정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이 10가지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3가지를 먼저 정하고요. 그 3가지를 정하기 전에 그 밑에 머릿속의 모든 생각들을 다 적게 돼요. 이거는 이제 아이디에이션 과정이죠. 그죠? 내가 편안하게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오전에 출근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쭉 한번 다 적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할 일들 중에 오늘 반드시 기필코 해야 되는 3가지를 위에 올려 적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기준으로 시간을 배분을 한 다음에 먼저 중요한 거를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미팅도 넣고 내가 해야 될 다른 좀 마이너한 이슈들도 전부 다 넣고 해서 이 시간을 한번 쭉 채워보는 거죠. 먼저 내가 머릿속에 드는 모든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일단 내 오늘 하루가 먼저 떠올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정하는 과정에서 오늘 뭐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시간 관리까지 하는 것이죠. 이 타임박스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트위터의 창업자도 활용을 하고,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쇼핑 같은데 검색을 하면 싸요. 얼마 비싸지가 않아요. 이런 거 100페이지에 4,000원,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언젠가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좀 활용을 했는데 저는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아주 유용하고 직관적이고, 또 시간 관리한다고 또 핸드폰을 보는 그런 아이러니를 겪지 않아도 되죠. 왜? 이건 또 페이퍼에 쓰는 거니까. 그죠? 보통 플래너 보면서 또 핸드폰 다시 접근하면 카톡이 와 있네.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요 타임박스까지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제가 요즘 활용하고 있는 3번째 물건은, 이게 좀 크기가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는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제 사무실의 방 문 뒤쪽에,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밖에서 닫으면 이제 저는 보일 수 있게 거기에 붙여둔 게 바로 100년 달력이에요. 100년 달력. 즉 1970 몇 년, 80년부터 100년 동안을 쭉 달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이 한 요 정도 크기고요. 그래서 1년, 예를 들면 19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해서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달력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루하루 출근하면 거기에 이제 점 하나를 찍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하루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죠. 아침 새벽 일찍 출근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글도 쓰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근데 결국 뭐예요? 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더라고요. 요즘 제 주위 지인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40이 이제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지인들 중에 이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류 변호사, 내가 내년에는 진짜 쇼부를 봐야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40대 중반에 이르렀고, 나도 더 이것저것 하면서 허둥지둥하고 갈피를 못 잡다가는 안 될 것 같고, 나도 좀 내가 모아둔 자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내가 진짜 올해는 아니면 내년에는 진짜 쇼부를 좀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하면서 뭔가 이제 좀 큰 거를 노려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all or nothing 게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빠져서 큰 결정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좀 많은데요. 저는 사실 좀 위험해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그런 게 꼭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시간적 압박 때문에 내가 꼭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닌데도 내가 마치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놓고 안 해도 될 결정을 해서 크게 실수하는 경우들을 저는 좀 자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기인했냐? 바로 시간이 쫓겨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50대 중반에 50대 후반쯤에 은퇴를 할 것이다. 근데 내가 40대 중반에 왔다. 그럼 내가 한 10에서 1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고 있고 힘은 좀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5년 안에 반드시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보려면 지금 아니면 내년에 뭔가 크게 질러야 된다.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100년 달력을 보면 어떻다? 나는 쩌만 날을 살고 있고 나는 생각보다 100년 중에 이제 40%밖에 안 살았고 저는 어떻게 시간을 생각을 하느냐. 1살부터 30살 때까지는 커리어적으로는 의미 없는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커리어와 관련된 시간은 아니었고 내가 더 성장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커리어의 시간을 별도로 두고요. 30살이 1살입니다. 그리고 80살까지의 제 커리어의 시간을 봐요. 그러면 전체 50년의 커리어 시간 중에 저는 이제 10년을 살은 아주 젊고 아주 그 유소년기를 거치고 있는 왕성한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시기에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살부터 55인데 내가 45이니까 이제 완전히 끝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30년은 이미 배움의 시기, 성장의 시기. 자, 30살부터 80살까지. 그리고 그 중에 나는 이제 10년을 일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100년 달력을 한번 쳐다보면 시간이 그렇게 쫓기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겨요. 조금 더 넓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저는 제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관계에서 고민되거나 조금 제가 막 욕심을 내려고 하거나 그죠? 그럴 때 항상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지금 당장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내가 방향성만 잘 잡고 꾸준히 가면 아직 시간이 많다. 이제 내가 지금 또 오늘 점 하나를 찍고 있다. 한 해를 살아봤자 그 100년 달력에서는 여러분들 요만큼이 지워질 뿐이에요. 아직 박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시간을 관리해주는 세 번째 물건은 뭐다? 100년 달력. 이거 뭐 가격 한 10,000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여러분들 100년 달력 쳐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는 주위에 저 자문기업 대표님 이와세 코스파라고 하는 화장품 원료 기업을 경영을 하시는 이경민 대표님께도 얼마 전에 그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선물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간에 쫓기는 중년들에게 여러분들 100년 달력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8대2의 법칙 여러분들 시간 관리에서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8대2의 법칙. 즉, 내가 먹고 사니즘에 쏟는 것은 80%에 그쳐야 한다. 나머지 20%는 내 미래의 시간을 차곡차곡 정립해서 적금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쫓기지 않고 내 현실에 발버둥만 치다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8대2의 법칙. 여러분들 돈도 맨날 투자를 하시고 관계에도 투자를 하시면서 시간에는 투자를 안 하세요. 그죠? 시간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면서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닥치고 있는 그 직면과제를 해결하는데 80%만 쓰시고요. 나머지 20%의 시간은 계속 투자를 하고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죠. 보통 아침 6시 반쯤에 출근을 해서 한 9시 반까지 조금 바쁜 날은 한 8시 반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으면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제 시간을 확보를 해서 그때는 이메일 켜지 않고 카카오톡 열지 않고 그죠? 그래 핸드폰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독서도 하고요. 좋은 책들이 많죠. 도둑맞은 집중력. 최근에 제가 이제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변호사시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죠? 이제 리저브에서 협상 바이블이 이제 5년 차에 들어가서 이제 개정판을 한참 쓰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획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8대2의 법칙 즉 먹고 사니즘에 집중하는 것은 80% 나머지 20%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바쁘시잖아요. 그죠? 연말이나 신년에 바쁘신데 저는 저녁 약속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저녁이 다 찼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조찬으로 시간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아주 맑은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하루의 첫 대화를 함께 한다는 거. 그게 특별한 경험이고 시간 관리에도 도움되고요.
그걸 만약에 저녁으로 만약에 옮겨서 하면 2시간 될 게 3시간, 4시간으로 늘어지고 나는 피곤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와이프는 또 맨날 저녁 약속을 잡으니까 또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런치나 조찬을 좀 활용하자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시간 관리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한 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결국 인생을 달리 만듭니다. 오늘 류지연 변호사가 활용하는 시간 관리 물건들 3가지를 한번 같이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불안함과 초조함의 시간이 아니고 여유로움과 풍요로움과 확신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